네, 전일장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상승불을 켜내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장 거래 대금이 어느 쪽으로 많이 몰렸을지를 기준으로 특징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요. 카카오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까지 5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 갔었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잠잠하게 움직이거나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났다면 어제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카카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쪽에서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영향을 받았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 안에서 SP소프트가 28.25% 상승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26.18%, 파워로직스가 14.78%, HPSP가 2.44%, 에코프로가 2.09%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주목을 받았던 5가지 종목군들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카카오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7.83% 상승한 59,200원을 터치하며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장 윗꼬리를 달면서 장중에 탄력이 어느 정도 반납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8% 가까이 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4%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14% 늘어난 8조 1,058억 원으로 처음으로 연간 매출 8조 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매출액이 처음으로 이렇게 8조 원을 넘겼다는 것에 의미가 깊었는데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2조 1,71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9% 오른 1,89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서비스 개편 등 카카오톡의 진화를 토대로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수익성이 증가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서비스 개편과 이용자 편의 개선 등 종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진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며 향후 카카오톡과 AI의 결합을 통해 긍정적인 이용자 경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광고 및 커머스 등 핵심 비즈니스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견조하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다시 한번 개선시켜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전 코스피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이 주목을 받으면서 15.17% 상승한 4,555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우리기술투자가 26.18% 오른 8,530원을 기록하면서 일제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이 7천만 원 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결국에 어제 개장 직후부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까지 관련 종목에 매도세를 기록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5,2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부터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작용이 됐는데 지난달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후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비트코인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했다는 점도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국내에서도 어제 관련 종목들이 들썩였다는 점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종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SP소프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SP소프트가 어제 28.25% 오른 12,94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SP소프트는 데이터 연결 및 상호작용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SKT 등 국내 대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MS, SPLA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도 7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SP소프트 쪽으로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P소프트 같은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263억 원의 매출액과 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37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SP소프트는 이번 상장 자금으로 MS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파일럿의 라이선스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사업 계획까지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탑5 종목군들 중에 가장 상단에는 우리산업홀딩스가 올라와 있고요. 다음으로 코리아FT, 한탑, 링네트, 그리고 이렌시스까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도 살펴보시죠. 가장 상단에는 신성 ST가 있고요. 3.97%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센도 3.77%, 이수페타시스가 3.14%, 워트가 2.83%, 에코앤드림이 2.68%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보시면 그렇게 낙폭이 깊은 종목은 없었다는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산업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10% 오른 3,850원을 기록했습니다. 호실적을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91억 2,653만 7,81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순이익의 경우에는 120억 5,551만 8,807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수준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09%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 영향에 매수세가 몰렸고 결국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링네트 살펴보겠습니다.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호실적 영향에 시간의 거래에서 7%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거의 8%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91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63억 4,7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0.3%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6.7% 늘어난 2,176억 9,938만 원을 기록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무려 27.2% 증가한 수준으로 127억 8,878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링네트도 호실적 영향을 받으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주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시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올랐는데요. 사실상 미국의 경제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둔화 그리고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한번 강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고요. 이에 따라 S&P 500 지수 조금 더 안정적인 5,000선 지지가 나타났고 나스닥 지수 0.3% 정도의 상승세, 다우 산업 지수도 0.9% 오름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굉장히 개별적인 소식들이 강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섹터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사운드 AI, 나노엑스 이미징,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리커전, 파머슈티컬스까지 이렇게만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라는 이 축에서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엔비디아가 지난해 4분기 투자 현황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가운데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부각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엔비디아는 이번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성인식과
다른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운드하운드 AI의 지분 70만 주, 약 370만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사운드하운드 주가는 무려 66%나 급등하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엔비디아는 엑스레이 등 의료 영상 개발 회사인 나노엑스 이미징과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회사 리커전 파머소티컬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나노엑스 이미징의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역시나 주가는 강하게 반응하며 거의 5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노엑스 이미징도 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신약 AI 개발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함께 좀 묶였는데요. 이미 지난해 7월에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이 알려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흐름이었습니다. 13% 급등하면서 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가지 더 보시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14%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이제는 1,004달러 선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구동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낮춰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AI 붐과 더불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이 함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간밤에도 또다시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종목들이 있죠?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묶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MDS테크 역시나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일 때 함께 급등하는 모습을 기록하곤 하는데요. 간밤에는 엔비디아 주가는 1% 정도 하락으로 거래에 마쳤지만 관련 종목들, 특히나 지분 관련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다는 점에서 관련주들도 국내에서 함께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간외에서 무려 12%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중에 마감가는 0.7% 상승으로 18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시간외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실적 좋았습니다. 4분기 순이익이 20억 2천만 달러, 주당은 2.41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 개선된 수치였고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 주당 순이익이 1.92달러였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정 주당 순이익도 2.13달러로 팩트셋 전망치 1.9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67억 1천만 달러였는데요. 역시나 봤을 때는 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실적은 아주 충분하게 컨센서스를 웃돌았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뿐 아니라 가이던스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네, 일단 이 관련해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분기에 매출액이 65억 달러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제시했던 가이던스 자체가 63억 4천만 달러로 전문가들이 봤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큰 폭의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 1.79에서 2.15달러로 제시하게 되면서 월가의 전망치 1.8달러를 큰 폭에서 웃돌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까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반도체 시스템과 어플라이드 글로벌 서비스 사업의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이번에 디스플레이 관련한 산업들이 크게 좋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이런 주가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종목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실 수 있겠고요. 포인트 엔지니어링, TCK, 하나 머티리얼즈, 또 국내 쪽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불리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골고루 반도체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특징 종목들 보겠습니다. 간밤에 전기차주들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테슬라 6% 오르면서 $200선 회복했고요. 루시드 그룹도 5% 상승세, 리비안 오토모티브까지 $5 오른 $16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기차 종목들 최근에 주가 내내 부진한 흐름이었고요. 특히나 테슬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악재까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의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베런스 측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단 테슬라와 관련된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기보다는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4억 1,066만여 주의 테슬라 보통주와 12월 30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사 가능한 3억 396만 630주를 포함해서 20.5%의 지분을 보유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은 실제 행사 가능한 지분 자체가 기존 13%와 동일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이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었고 특히나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황이 이런 성장주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 줬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 LNF,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까지 2차 전지 배터리셀이나 리튬 쪽으로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반등과 더불어 2차 전지 종목들의 방향성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